네, 반갑습니다. 리더십 챌린지 과목을 맡은 울산대학교 경영학부의 김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학기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 학기 중간에 정부 정책이 바뀌든 하면 울산대학교에서 대면 수업으로 바뀔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비대면으로 시작을 하는 만큼 그에 걸맞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좀 더 알차고 보람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강의는 제가 영상을 찍어서 클래스에 올려서 그걸 여러분이 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에 강의 요약 및 소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작성해서 서론, 본론, 결론에서 강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여기에다가 강의 내용에 대한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본 강의를 통해서 느끼고 실천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적어서 이 내용이 본론이 많아지면 내용을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A4 한 장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장을 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계속 몇 장을 첨부해도 됩니다. 그리고 첫 시간이만큼 자기소개서 한 장도 곁들였습니다. 인사말, 자기소개서 내용입니다. 성격, 취미, 특기, 장단점 이런 내용이죠. 본인의 관심 분야, 꿈, 자 이런 부분, 대학생활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자 혹시 이제 제 과목을 중복으로 듣는 학생이 있다면 한 번만 올리면 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첨부해도 됩니다. 아니면 메일을 보내줘도 되고요. 자, 리더십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강의 오늘 내용 듣고 올려도 됩니다. 자, 본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싶은 리더십 역량은 무엇인가? 자, 이게 중요하죠. 자, 전체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수강 과목에 대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수강 과목에 대한 원하는 수업 진행 방식은 무엇인가? 저는 만약에 대면 수업이었다면 여러분에게 다양한 어떤 그 내용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다양한 내용이 제가 다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하고 또 좀 편성을 해서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또 공유해서 또 다양한 사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알리는 역할도 제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비전도 이렇게 공유했을 때 그 책임감 소재는 아주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난 학기부터 못 해오고 있는데요.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 외에 하고 싶은 말 저한테 빈칸 없이 좀 잘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는 전체적인 컨셉은 리더십 챌린지, 교재는 따로 별도 없습니다. 교재는 구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대신 나는 리더십이 좀 궁금하다 그러면 리더십 관련 책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전공 도서 아니더라도 대학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출판사에 만드는 교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리더십 관련 책을 많이 보셔도 좋습니다.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책을 저는 잘 추천하지 않습니다. 국내 서점을 가든 우리 대학교에 있는 그 도서관을 가든 책을 선정하는데 여러분 너무 가볍게 책을 선정하더라고요. 책을 선정하는데 자기의 어떤 관심 분야와 그 내용에 맞게끔 꼭 읽을 책을 여러분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책을 너무 쉽게 이렇게 선정하면 잘 안 읽게 돼요. 안 읽게 되기 때문에 꼭 책을 선정할 때 신중함을 기해가지고 책을 선정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을 추천해줘도 책을 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한 관심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추천 잘 안 해주니까 여러분이 책을 그냥 사서 보면 되겠고요. 아니면 빌려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에 대한 전체 내용이 뭐냐면 저는 이 리더십을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이미 더 오래전에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21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고 전공 과목의 경영학 분야의 전공 과목으로서 리더십을 가르치면 정말 딱딱하고 이론상으로 별 재미가 없어요. 교양 수업인 만큼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공 수업을 가르친 듯이 가르치면 아마 이 과목은 폐강됐을 겁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너무 또 가볍지 않은 그런 수업으로 중도를 가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 방식은요, 출석 평가 방식이죠. 출석은 40, 중간은 없습니다. 기말도 없습니다. 좋죠? 리포트 20, 발표 10, 퀴즈 10, 프로젝트 20. 자, 조편성이 되면은 이게 가능한데 코로나로 만약에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과제로 대체해서 여러분이 수업 내용에 점수가 나가는데 수업 과목이니까요. A 플러스 N가 없습니다. 이 약점을 맞는데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출석 점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약서 내용이 있죠. 이 요약서 내용을 빠짐없이 잘 꼬박꼬박 올려줘야 됩니다. 이게 출석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하지 않고 나중에 뭐 취업을 했거니 뭐 이런 내용을 많이 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면 취업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집에서 그냥 잠시 보고 올리면 되죠. 그죠? 네, 그것은 좀 핑계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성실도를 꾀한다면 이 부분은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리더십의 자질을 여러분에게 교육을 해서 그 자질을 여러분이 습득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수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전에는 리더십의 그 자질이 뭐가 있는지 소개하는 정도로 끝나는 수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닿지 않고 그냥 시험 치고 쪽지 시험 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어떤 수업 방식이었는데요.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이것을 실생활에 접목해서 과연 이 내가 배운 내용이 어떻게 적용해서 활용될지를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니까요. 결국은 리더가 어떤 행동,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습관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도록, 익힐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게으름을 극복해야 여러분이 좋은 리더십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실천 사항까지 제가 표로 만들어서 올려주면 거기서 실천했다 OX 세모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지 않고 중간쯤에 한 몇 주차 후에 하겠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또는 빡시게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뭔가 이해하고 기본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온 상태에서 그런 내용이 오가야스로 오해가 없습니다. 그죠? 네, 전공 수업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또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다 잘 소통이 될 때 그때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앞에 그 스크린이 좀 흐리죠? 자, 이 부분을 조금 제가 한번 손을 좀 보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되네요. 자, 제가 미리 좀 살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자,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본 수업, 자, 한번 오늘은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좀 짧게 첫 수업인 만큼 리더십과 셀프 인성 리더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리더십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요. 자, 먼저 강의 오프닝이 좀 나오겠네요. 나오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할 셀프 인성 리더십이 무엇인지, 자,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프닝이네요. 자, 유머가 없는 사람은 스프링 없는 마차를 타고 자갈밭을 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스프링 없는 마차를 탄다라고 가정해보면 엉덩이가 남아나지 않겠네요. 그죠? 말 그대로 유머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유머가 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 유머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오프닝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없어지고 열려야 되는데 마음의 문이 잘 열리지 않으면 결국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 그게 잘 먹혀지지 않겠죠. 자, 오프닝으로 여러분 간단하게 준비운동 좀 하겠습니다. 준비운동. 자, 소나기로 삼행시를 짓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띄워주세요. 삼행시. 자, 좋습니다. 소나기가 자, 소방차가 불을 끄고 있었다. 소나기가 아니고요. 소방차가 불을 끄고 있었다. 좋습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불구경을 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자, 세 번째요. 좋습니다. 키즈라는 줄 알았다. 우리 집이었다. 자,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자, 그냥 해본 겁니다. 자, 안 웃어도 됩니다. 안 웃어도 돼요. 자, 웃으면 웃는 거지. 안 웃어도 됩니다. 자, 어머니로 삼행시를 다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띄우세요. 자,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머니께 성적표를 보여드렸다. 자, 좋습니다. 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뭐라 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했더니, 자, 뭐라 했습니까? 네, 몇 대 맞았냐? 정신 차릴래. 자, 이렇게 했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딱 두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자, 가장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선인 머리에 뭘 하는 거예요? 핀 꼽는 거. 선인 머리에 핀 꼽는 거. 선인 머리에 핀 꼽을 수 있습니까? 못 꼽죠. 반창고 붙이지 않는 이상. 자, 선인 머리에 핀 꼽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고요. 두 번째 어려운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자, 이겁니다. 바로 나보다 잘난 사람 인정하기. 나보다 잘난 사람 인정하기. 자, 여러분의 오픈마인드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 어울리느냐라고 놓고 보는데요. 저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많이 만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많은 점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 해서 만나지 말라 이 얘기는 아니지만 그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리지널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가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리더십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정의는 정말 학자들마다 다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자,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목표,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 가자라는 그 목표 지점이 있다면 그 조직이 모여서 그 조직에게 그 영향력을 주는 거죠. 리더십. 그래서 다양한 의사결정이나 비전이나 도덕성이나 전략이나 반응이 다 나옵니다요. 그죠? 자, 관리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많은 요소들. 자, 뒤에 나올 거니까 봅시다. 자, 우리가 배울 건데 리더십의 작동 원리. 자, 구성 요소. 리더십은 영향력이고 조직의 목표를 잘 전달해야 되고 인간관계고 변하고 구성원들과의 관계다. 상호작용이다. 리더와 구성원의 상호작용. 이게 곧 리더십의 요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영향력이다. 자, 영향력이다. 자,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를 통해서 영향을 주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대면 속에서 여러분이 나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이것도 영향력입니다. 저를 많이 보고 이렇게 눈을 잘 마주치고 아이 컨택을 하는 사람은 보통 A 플러스를 받고요.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휴대폰만 보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보통 CD를 받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향력이 일방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나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좀 잘하고 싶어도 여러분 계속 휴대폰 보고 딴짓을 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강의를 하다가 힘이 빠져요. 아이고 대충 하고 마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에게 영향력을 많이 준다. 교수님 좀 더 해주세요. 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라는 눈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 저는 더 많은 것을 가르쳐드리고 배우게 하려고 제가 무진장 노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은 핑퐁 게임처럼 쌍방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팔로우와 이 리드가 서로 영향력을 준다라는 존재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목표가 있고 관계다, 또 변화다, 혁신이다.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저는 변화와 혁신이고 융합이고 그 다음에 뭔가요? 바로 소통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4차 혁명 시대에 그죠? 21세기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라고 놓고 보는 거죠. 변화를 싫어하고 혁신을 싫어하고 융합을 싫어하고 소통을 싫어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무진장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라고 놓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했지만 목표, 이 조직 구성원들을 리더가 이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곧 리더십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다. 인력이 많이 공급된다 해서 아웃풋이 잘 서비스와 제품이 생산되는 건 아니죠.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좋은 굿 리더 해놨죠. 이 리더가 잘 관리되어 운영될 때 결국은 아웃풋이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바로 이 지휘하는 그 역할이 바로 리더십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놓고 보면 대통령을 봐도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별로 없어요. 맞죠? 그나마 노벨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 한 분뿐인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그나마 다 요거 안 먹으면 다행이죠. 그죠? 그냥 그 감방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있으니까 이건 나라 망신이고 또 국가 망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라고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일단 목표 달성 대통령이 되고 보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되고 보자 되고 나서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했는데 국민보다는 내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정치에 만약에 입문을 하게 된다면 관여를 한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내가 입장이 된다면 저는 국회의원 정도 된다면 그 위치가 만약에 내가 오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만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월급 정도는 자기가 받는 월급 정도는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을 때 그 이윤을 추구하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하는 경우 결국은 많은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비행기도 공짜, 기차도 공짜가 많지 않습니까? 혜택도 참 많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러기 보면 기러기가 이렇게 편대되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기러기가 편대되어 날아가는가? 이걸 이순신 장군이 보고 학익전해서 학이 이렇게 날아간다 해서 학도 이렇게 날아가는 걸 학익전했죠. 아무튼 이때 싸워서 이겼는데 이런 것처럼 이 맨 앞에 날아가는 이 기러기가 가장 많은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힘들답니다. 그러면 이 앞에 기러기가 나아가다가 또 힘들면 바꿔치기 하고 바꿔치기 해서 그죠? 이제 뭡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을 앞에서 빼면 뒤에서는 좀 여유있게 바람을 이렇게 갈라주기 때문에 쉽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또 뭡니까?
소리도 내가지고 우리로 치면 으쌰으쌰 하는 거죠. 이런 기러기가 날아갈 때 어떤 팀워 이런 걸 놓고 볼 때 누군가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니까 훨씬 더 이동거리가 멀어지고 또 나고자도 안 생긴다 라고 놓고 본 거죠. 이겁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은 좋은 리더십이 있고 나쁜 리더십이 있다 라고 놓고 본다면 잘못된 리더십 뭐가 있을까요? 카리스마와 그 다음에 권력과 행사, 그죠? 권한 행사, 그 다음에 권한 행사, 권력 행사, 조직 정치, 이익 실현, 인정받기. 자, 이런 목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리더십을 처음 할 때 나이가 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분이 교수님은 카리스마가 좀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듣는데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제 강의를 할 때 보면 나이가 70, 먹고 머리가 백발인 그런 교수들이 나와서 강의를 해야 이거 저분 많이 배웠구나, 저분한테 배울 게 정말 많겠구나 생각하고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자기보다 젊은 신출내기 교수한테 배우려 하니까 결국은 그런 말을 저한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에 어떤 대답을 했냐면요.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보시기에 제가 나이도 젊고 하니까 연륜이 많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신데 제가 리더십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기대치에 못 미칠까 여러분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리더십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전공을 제가 했고 또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줄 게 많습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다가 내용이 좀 부실하거나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알아서 조치해서 다른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른 분 그 말에 그죠? 다른 분들도 다 동요해서 잘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카리스마가 있어야 리더십이 있다. 사람이 딱 보는 순간 뭐 이끌림이 있어야지, 그죠? 사람의 매력이 있어야지. 이런 어떤 의미로 많이 통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카리스마라는 뜻은 원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에 관련된 논문을 써봤지만 카리스마는 남다른 어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을 통해서 이끌리는 그 영향력을 두고 한 말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결국은 뭐라니까 좀 더 추진력 이런 겁니다. 추진력 이런 쪽이 맞지, 그죠? 좀 도전적이고 혁신적이고 이런 쪽이 맞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좀 매력이 있고 뭔가 끌리는 데 있어서 뭔가 독특한 차별성 요소가 있어야만 꼭 리더십을 발휘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올바른 리더십의 종류를 보면 이끄는 사람 했는데요.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봉사 마인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어떤 이익을 받는 거 입장에서 결국은 내가 공급한 것보다 받는 거 입장에서 배려심을 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공한 것보다 훨씬 적으니까 내가 선물을 준 것보다 선물을 받은 게 훨씬 더 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 본전을 생각하는 순간 결국 리더십은 나중에 뭡니까? 그 본전을 생각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소통이 잘 돼야 되겠고요. 책임감이 강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실성, 진정성 또는 바로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행일치될 수 없고요. 그죠? 솔선수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리더십으로 우리가 변화를 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많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카리스마 리더십, 변형적 리더십, 그죠? 서브텍 리더십, 그죠? 변형적 리더십 아까 했지만 거래적 리더십 또 했고 또 카리스마 리더십, 또 상황적 리더십, 많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슈퍼 리더십, 셀프 리더십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셀프 리더십을 참 좋아합니다. 왜 셀프 리더십을 좋아하느냐 묻는다면 바로 셀프 리더십이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질이기 때문입니다. 셀프 리더십을 가장 쉽게 표현을 한다면 자 보십시오. 셀프 리더십을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제가 만든 건데요. 자 보십시오. 자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너
똑바로 해라 라고 하면 나머지 세 손가락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자 한다면 나부터 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되어 있는지부터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스와 셀프 리더의 차이가 있다면 보세요. 보스는 뒤에 있을 권력과 권한으로 군림을 한다면 셀프 리더는 없습니다. 맞죠? 없습니다. 뒤에 없고 앞에서 이렇게 이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셀프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홀몸이 아니다. 나는 홀몸이 아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홀몸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통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여보, 뱃속에 아기가, 지금 딸기가 보고 싶대. 딸기 사러 온 남편요? 그죠? 이렇게 하죠. 왜냐면, 딸기가 본인이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아기가 보고 싶다 하니까 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럴 때 나는 홀몸이 아니다. 라는 말도 되지만, 자, 한번 볼까요? 자,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을 때 아침에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조찬을 했습니다. 이럴 때 좀 새벽 일찍 밥을 먹다 보니까 좀 졸려웠겠죠. 그랬는데 한 기업인이 살짝 졸았는데 그때 사진이 찍혔어요. 볼까요? 자, 보십시오. 이때 기업인이 살짝 졸았어요. 자, 북한 김정은 갔으면 아마 아오지 탄광을 보냈을 것 같고요. 아오지 탄광. 또 뭡니까? 총살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때 뭐 크게 이슈화 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진 한 장이 결국은 자기는 별 의사 없이 살짝 고개를 젓었다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는 엄청나게 실추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대통령자를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요. 이런 것처럼 결국은 리더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깥에 가서 또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여러분이 한다면 국적이 어디냐? 라고 물었을 때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원래 그러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은 홀몸이 아닌 거죠. 홀몸이 아닌 겁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어떻습니까? 처신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부와 부모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이가 있다면 부부와 부모의 차이는 뭐냐? 바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차이가 난다. 이 아이 앞에 솔선수범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 이혼하기 쉽지만 부모는 이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정말 참고 이겨내서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요즘 세대들이 결혼하는데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소개하면서 셀프 리더십의 진수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72살 이 시스티나 성당 백화를 그리는데요. 천지창조죠. 이 시스티나 성당 백화를 그리는데 아주 구석진 곳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뭡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나이도 많고 하는데 너무 구석진 곳에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진 곳에 정성을 다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딱했겠죠? 여보게, 그러면 잘 보이지도 않는 걸 뭘 그렇게 정성을 다해 그리나? 그럼 누가 알아준다고? 이렇게 물었겠죠. 그걸 누가 알아주기는? 내가 알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구석진 곳은 아마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밑에 전시관 이 시스티나 성당 백화를 그죠? 보면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지나가다가 저 구석진 곳을 잘 마무리 짓지 못했다라는 어떤 마음 한구석에 어떤 좀 자기의 어떤 뭡니까? 찔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을 완성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을 속일 수는 있지만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만이 진정한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 인성 리더십을 갖춘 사람, 이제 리더십을 넘어서서 이제 셀프 인성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셀프 리더십이라는 용어는 1986년도에 만츠와 신츠가 개발한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에게 상과 벌을 주어서 나의 행동을, 생활 습관을 바꿔내보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리더십이고요. 세상을 바꾸려면 나를 먼저 바꿔라라는 취지를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셀프 리더십을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도구로 제가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프 리더십이라는 용어는 만츠하고 신츠나 창안을 했지만 이 셀프 인성 리더십이라는 이 새로운 이 프로그램은 제가 개발을 해서 바깥에서 그렇고 외부의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뭐냐? 남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세운 계획을 실천하고, 맞죠? 미래의 자신이 소망하는 꿈을 이루어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와우, 무슨 말일까요? 남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세운 계획을 실천하고 미래의 자신이 소망하는 꿈을 이루어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 셀프니까요, 그죠? 이끌고 싶습니까? 남을? 리더십이죠. 자, 근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입만 되면 정부가 문제니, 대통령이 문제니, 국회의원이 문제니, 아니면 뭐 아버지가 문제니, 그죠? 부모님, 그죠? 내 친구가 문제니,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본인을 바꾸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을 바꾸고 변화시킬 것도 많을 텐데요. 왜 남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느냐고요. 주변 환경을 그렇게 많이 바꾸려고 하느냐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나로 비롯되면 어떨까? 내가 바꾸면 내 가정이 바꾸고, 내 가정이 바뀌면 내 지역이 바뀌고, 내 지역이 바뀌면 내 나라가 바뀔 수도 있다. 내 나라가 바뀌면 전 세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이 셀프 인성 리더십은 뭐냐? 바로 여러분은 타고난 재능이, 그죠? 그 재능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능력을 바꾸면 그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끄집어내는 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리더십은 여기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이 쉽게 예를 들어 자전거를 잘 못 탔습니다. 피나는 거를 계속 무릎팍 깨져가면서 자전거를 배웠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자전거를 잘 못 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번 타봐! 타면 되는데 못 타는 거죠. 그럴 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뭘까요? 생각해봤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운전을 못해 장롱 면허증이 있어요. 왜 장롱 면허증인가 알고 봤더니 자신감, 용기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자신감, 용기가 들어가면 능력을 잘 끄집어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셀프 리더십 7가지를 자신감, 꿈과 비전, 자기관리, 대중스피치, 스무스관, 인간관계, 창의성, 자, 이런 내용이 여러분에게 강연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다시 또 좀 연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셀프 인성 리더십을 했으니까 인성 리더십 7가지는 뭐냐? 소통, 절제, 행복, 칭찬, 유머, 정치, 긍정 해서 여러분에게 강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과목이 여러분에게 강의로 스며들 겁니다. 스며들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리더십 자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관심 있습니까? 네, 관심 있으면 이번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의 리더십 자질을 키워서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든 공기업에 들어가든 대기업에 들어가든 중소기업에 들어가든 아니면 창업을 하든 도움이 확실히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